나는 소심해서 말을 잘 못해. 나는 내향적인 사람이라 말을 잘 못해. 내가 잘 말을 못하는 이유는 그냥 친하지 않아서야. 이런 변명들 많이 하고 계시죠? 내가 소극적에서 말을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큰 조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 그날을 위해서 화술강좌는 계속됩니다. 안녕하십니까? LBC 방송국 소장 임철웅입니다. 화술강좌, 오늘은 소심한 사람들, 자신을 소심하다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외부 강의를 많이 다녀요.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발표도 컨설팅을 해주고 뭐 공기업 같은 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업체들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데, 이제 큰 강의실에 가서 이제 소수의 인원들을 모셔다 놓고 강의를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멀리 앉으세요. 돈을 내고 제 강의를 들으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뒤에, 여러분들도 이제 강의실 가면 그렇죠. 이제 가운데 교수님을 중심으로 벽 쪽, 그리고 맨 뒤쪽, 여기서부터 차 가잖아요. 서서히 몰려서 이렇게 차 가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앞쪽으로 오라고 해도 잘 안 오세요. 잘 오지 않는 분, 끝까지 오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무언가 이제 말을 시키려고 어느 정도의 화술의 수준인가, 혹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배우고 싶은가라고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고, 그걸 토대로 첫 시간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죠. 그걸 토대로 향후에 이제 화술 강좌 컨텐츠, 커리큘럼을 짜기 위해서 물어보려고 했을 때, 한 10%가 좀 안 되는 인원, 굉장히 극도로 말을 하는 걸 꺼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을 이렇게 건넸을 때 정말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정말 아무 말도 안 하셔서 이제 그런 분들의 말을 끌어내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죠. 근데 그런 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자기가 너무 소극적이어서 말을 잘 하고 싶다, 내가 소극적이어서 말을 못해서 그것을 깨고 싶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언제 소극적이라고 느끼냐라고 이제 보통 이제 확인을 해보면, 해야 될 말이 있는데 못하고 집에 와서 후회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실은 굉장히 흔한 얘기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혈액형을 맹신하세요. 혈액형 얘기부터 해볼게요. 뭐 여기서 혈액형을 믿어라, 믿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할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있잖아요. 반응효과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A형, B형, 뭐 AB형, O형 이렇게 네 그룹으로 쭉 나눈 다음에 각각 혈액형에 맞는 그 종이 내용, A형, 당신은 A형입니다. 이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에 대한 걸 이렇게 쭉 써요. A4용지 이제 가득 거의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A형 나눠주죠. B형은 B형한테 B형 거 나눠주고, 뭐 이렇게 혈액형별로 나눠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높은 수치를 말해요. 한 7, 80%가 맞는다. 굉장히 많은 것이 맞는다. 7, 80%가 맞는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게 맞는 거잖아요. 내가 점 보러 갔는데 한 80%를 맞춰. 아, 그럼 이 사람 용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혈액형별로 나눠진 종이가 같은 종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요. 같았다고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혈액형을 믿는 분들은 어쨌건 자기가 짜놓은 혈액형의 구분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그런 비슷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은 실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짜놓은 단어의 프레임에 상대를 끼워 놓은 건 아닌가. 쉬운 예로 우리가 이제 벼룩이 자기 몸에 200배라고 그랬나요? 지금 굉장히 60배라고 그랬나요? 그 정도를 점프를 한대요. 그냥 평소에는. 근데 이 벼룩, 인간으로 따지면 뭐 10배라고만 해도 인간이 한 20m를 뛰는 거죠. 인간이. 그럼 굉장한 높이인데, 근데 이 벼룩을 흰 유리병, 투명한 유리병에다가 넣어놓으면 그 높이만큼밖에 못 뛴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그렇겠죠. 유리병 안에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한동안 놔두고 유리병을 치우면 그 벼룩은 그 정도 점프밖에 못 한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더 높은 위치까지 점프를 하겠죠. 그럼 이제 그 벼룩이 그 높이까지만 뛰다가 그 높이를 또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내가 소극적이다,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 이런 말을 스스로를 규정짓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외부에 나가서 강의도 많이 하고 제가 남들보다 훨씬 더 말을 잘한다고 스스로도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강의도 어떻게 보면
그 외부에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강의에서 일부를 발췌하거나 이 강의 자체도 굉장히 즉흥적으로 그냥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제 그동안에 강의를 해온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데, 그러면 그 강의를 하기 전에 원래부터 외향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원래부터 그렇게 적극적이고 외향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소극적이기 때문에 못한다, 혹은 내향성이라 못한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저는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뭐야 거짓말하지 마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제 에너지가 안으로 수렴할 때 훨씬 더 편안함을 느껴요. 하지만 제가 강의를 잘 할 수 있게 된 건, 제가 제 에너지를 안으로 수렴한다는 건 혼자서 책을 보고 연구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사람을 만나고, 물론 사람을 만날 때는 저는 에너지를 좀 소비를 하긴 하죠. 힘들죠. 하지만 그걸 이겨내고 더 많이 노력을 한 거죠. 하지만 제가 내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런 식으로 이론화를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나아져 왔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 그리고 20대 이런 시절에 거의 매주 결혼식 사회를 보러 다녔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회를 보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갔거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내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정말 멘트 하나하나 다 외우고 리허설하고 또 하고 일주일 내내 그 결혼식 사회만 연구를 했었죠. 그걸 어떻게 외우고 어떤 돌발 상황 뭐 그런 것도 예측도 해보고. 근데 가서 사회를 봤는데 정말 제가 준비한 만큼 그 이상으로 굉장히 잘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야, 넌 타고났다. 야, 어떻게 그렇게 처음 보는 사회를 잘하냐? 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실은 그 상황에서 야, 사회 봐라라고 맡겼을 때 저보다 잘했을 사람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똑같이 준비했다면. 근데 제가 잘한 이유는 저는 혼자 리허설을 많이 해봤거든요. 정말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뭐 사회나 주례를 보러 갔을 때 그때만큼 준비를 하진 않죠. 지금 이제 그냥 가도 이제 워낙 많이 사회를 봤으니까 그냥 보지만, 그 당시에 사회를 너 참 사회 잘 본다 라고 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작은 시작이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거의 이제 그렇게 사회를 잘 본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 뭐 친하지 않은 사람의 친척, 뭐 그런 사람들까지 다 봐주면서 남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해지게 된 것 같아요. 편해지진 않았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게 편하진 않습니다. 뭐 수백 명 앞에 서서 강연도 해보고 뭔가 발표도 해보고 경쟁도 해봤지만 그게 어느 한순간 편하진 않아요. 소극적이다 혹은 내가 내향적이어서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 게 편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은 그게 편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 연구 결과로는 굉장히 소수가 있긴 있대요. 뭐 0.5%라고 했나 5%라고 했나, 굉장히 극소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아웃라이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극소수, 그러니까 그 극한의 이상치라고 봐야겠죠.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보통 사람들이라면 절대 편하지 않아요. 그 상황을 계속 공부를 하고 머릿속으로 트레이닝 해보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고. 그러면 아까 얘기로 돌아와서, 그러면 내향성이라는 건 말을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인 것을 또 장점으로 말하기를 더 잘하게 만들 수 있고, 외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을 장점으로 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얻고 그걸 통해서 실전이 바로 훈련이 되니까 또 장점이 있겠죠.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는, 적극적인 건 그냥 하는 거예요. 적극성을 타고난다기보다는 적극성도 내가 한 걸음 내딛는 거죠. 자기가 불을 쥐고 있으면서 뜨겁다고 불을 안 내려놓으면 그거 뭐 어쩌겠습니까? 근데 그냥 손을 놓는 거예요. 뜨거우면 발도 그냥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게 실은 적극성이거든요. 그럼 아까 얘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서, 내가 소극적이다, 내가 적극적이다, 그런 작은 차이가 지금의 차이를 만들어 왔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적극적이지 않아서 내가 스스로를 한계를 지었어 라고 인정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출발선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극적인 분들이 가장 고치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 그래서 집에 와서 후회해. 근데 그런 경험은 실은 누구나 있어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거나 아니면 그런 경험의 기억을 지워버린 거겠죠.
왜냐면 말을 적재적소에 모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없어요. 정말 그런 사람은 말의 신이겠죠. 근데 왜 그 기억이 오래 남고 그게 충격으로 다가오냐면, 실은 어떤 뭐 싸움의 상황이든 갈등 상황이든 뭔가 상대를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든 내가 말하지 못했다라는 건 상대는 말을 잘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상대가 왜 말을 잘했을까요? 크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정말 말을 잘했겠죠.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은 그 상황에 말을 준비해 간 거예요. 말을 준비해 왔고 나는 준비해 가지 않았으니 상대에게 그 말을 잘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못했죠. 아니면 그 상대는 그런 비슷한 상황을 겪어봤을 수도 있겠죠. 물론 한 번 겪고 두 번 겪고 세 번 겪고 이러는 동안도 계속 내가 할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한 번 시도하고 두 번 시도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말이 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번 어느 상황에서 말을 못했다고 해서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규정을 지어버리면 거기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소극적이어서 말을 못했다, 그게 아니라 그때 나는 준비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을 못했으면 집에 와서 생각이 났으면, 아, 그때 이렇게 말을 했으면 참 좋았을 거리라고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는 거죠. 그런 비슷한 상황을 다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고, 물론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말을 배우는 건 아니지만 그런 후회가 된다면 그 후회를 발판 삼아서 비슷한 상황에서 말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남들 앞에서 발표를 못하니까 제가 이제 토요일마다 화술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에 강남역에 있는 LBC 방송국 2층에서 하고 있는데, 1월부터는 일요일도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수업에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를 주세요. 제가 화술 강좌를 꼭 참여하고 싶은데 남 앞에서 얘기하고 싶진 않아서 그냥 가서 참관만 해도 됩니까? 그럼 저는 딱 얘기를 해요. 절대 안 됩니다라고. 무조건 안 돼요, 그건. 그거는 오는 다른 사람한테도 신뢰일 뿐더러 거기 와서 참관하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유튜브 영상 보는 게 나아요. 뭐 제가 이제 실습 오시는 분들은 와주시는 것도 고맙기 때문에 참가비도 그냥 10,000원만 받고 이렇게 2시간 동안 함께 이렇게 훈련을 하지만, 그거조차 나와서 말하는 것을 힘들어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먼 길 와서 2시간 동안 못하던 거를 해보고 나가서 실전 상황에서 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 와서 못하면 집에 가서 이제 혼자 해보겠다는 건데, 집에 가서 혼자 해봤을 때 된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한 발짝 반 발짝이라도 내밀어 봐야 걸음이 되는 거지. 아, 저 사람 잘 걷네? 아, 잘 걸어? 나도 다음에 걸어봐야지. 그럼 계속 제자리인 거예요. 일단 걸으실 때 걷는 것, 뭐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러면 평생 못 걸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실습을 해야지. 내가 처음에 혼자 훈련하는 것도 좋겠죠. 근데 뭔가 훈련의 기회가 왔을 때 그 상황에서 발을 빼는 건, 그거는 제자리 걸음이에요. 내가 누군가와 실습을 할 기회가 없이 혼자 해야 된다. 그러면 혼자 하는 것도 좋아요. 혼자서도 뭐 해볼 수 있겠죠. 그런 커리큘럼도 제가 제 책 마음을 훔치는 대화법 실전편에다가 여러 코스로 쭉 따라할 수 있게 혼자 할 수 있는 훈련들을 적어놨어요. 훈련법을. 그런 식으로 이제 혼자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적어놨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럿이 하는 기회가 있으면 거기서 무조건 참여를 하세요. 사람들을 만나도 무조건 하고, 만약 본인이 대학생이라면 발표의 기회가 있으면 발표의 기회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못해서 조언 망치면 어떡하지? 내가 못해서 망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남한테 맡겼을 때, 남이 못하면 내가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냥 내가 잘하면 되지. 내가 아니면 남이 더 잘하겠지. 그럼 계속 더 잘하는 남들만 생겨나는 거예요. 남들이 잘하는 동안 나는 제자리 걸음인 거죠. 사소한 거라도 여러분들이 해보고 자기 자신을, 나는 소극적이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 이제 오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 제 강의를 듣고 제 실습에 온다거나 제 책을 보시는 그런 모든 분들은 지금까지 만약 내가 소극적이야, 나는 뭐 내향적이어서 그런 말을 해오셨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뭐 적극적으로, 그리고 나는 뭐 내가 내향적이면 어때? 그렇다고 내가 말을 못할 그게 근거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더 나아지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도와드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계속 훈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했던 얘기는 좀 충분히 전달이 됐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음 시간부터 또 새로운 말하기에 또 기술을 배워야겠죠. 네.
LBC 방송국이라고 있어요. 네이버 카페에서 여러분들 의견을 올릴 수도 있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밑에 댓글로, 뭐 여러분들이 상담이 필요하신 내용은 댓글로, 그리고 뭐 아니면 뭔가 이 화술 강좌에 대해서 뭔가 조언을 주고 싶으신 분들도 댓글로 달으시면 좋고, 만약 이 제 강의를 혹시라도 팟캐스트로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유튜브로 오셔서 채널도 한번 구독도 눌러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LBC 방송국 채널에는 정말 다양한 내용의 컨텐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LBC 방송국 채널에서 만든 다른 채널들, LBC FMB나 아니면 제가 최면 위주로 구성을 할 방송국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LBC 방송국 소장 임철웅이었습니다. 강의 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